안녕하세요. 한의학 건강비법을 전수하는 휴TV의 신광호 한의학 박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, 신장의 기능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살을 잘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으로 계속 삶으로 인해 가지고 안녕하세요. 한의학 건강비법을 전수하는 휴TV의 신광호 한의학 박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. 다이어트라면 일단 생각할 때 굶으면 빠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.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습관을 통한 다이어트. 즉,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비만 습관이 있어요. 이 비만 습관을 다이어트 습관으로 바꾸면 체중이 빠진다.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세 가지 다이어트 습관이 있어요. 비만, 물론 이걸 뒤집으면 이제 비만 습관이 되겠죠. 이 세 가지 다이어트 습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습관입니다. 체온보다 높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다는 거예요. 이거 반대로 살찌는 습관은 뭐냐면 찬 물을 먹는 거예요. 냉수를 자꾸 드시다 보면은 몸의 체온 조절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요. 그래서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수분이 안 빠져나와서 수분성 비만이 오죠. 근데 그 반대로 사람의 체온이 36.5도,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높은 물, 한 40도 정도의 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신진대사, 수분 대사가 훨씬 잘 되게 되면서 이 세포 내에 있는 절유되어 있던 물들을 빼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습관으로는 다이어트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따뜻한 물을 먹어라. 이겁니다. 따뜻한 물을 먹게 되면은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.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세 가지 다이어트 습관 중에서 두 번째, 가능하면은 음식을 국물에 말아 먹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. 이것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입니다. 천천히 먹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뇌에서 인식할 때 빨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만감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에 더 많은 열량이 섭취가 되게 되어 있고 음식의 열량들이 잘 안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요. 가능하면은 음식을 천천히 먹고 오래 씹어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렇다면은 국물이나 탕에 말아서 후루룩 먹는 습관, 이건 당연히 좋지 않죠.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 물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, 즉 살찌는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밥을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먹으면서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는 습관들,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빨리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굳게 말아가지고 섭취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부피가 더 훨씬 더 많은, 그래서 위의 용적이 점점 커져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먹게 되면 배가 고픈 상황이 만들어지죠.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살이 찌는 습관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건데 이것을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체중이 한 90kg 이상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저는 국에 밥을 말아가지고 5분에 섭취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. 근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에 2시간, 3시간 운동을 해도 절대 안 빠집니다. 빠졌다도 한 1, 2kg 빠졌다가 그런 음식 좀 섭취하게 되면 바로 1, 2kg 바로 찝니다. 그러면 국물에 말아 먹을 경우에 그 염분 섭취량, 염분 함량이 많아지고요. 그리고 그 염분 섭취량도 높아져요. 높아지다 보면은 몸에서 수분을 잘 배출을 안 하게 되죠.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고 그리고 국에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는 그런 습관들, 다이어트를 하는데 무조건 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천천히 먹으면서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게 중요하고요. 사실 실질적으로 국에 말아 먹게 되면 많이 씹지 않게 됩니다. 그냥 맨밥을 먹게 되면은 많이 씹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야지만 넘어가니까.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순리적으로 다이어트 습관을 갖고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세 번째 다이어트 습관에서 에너지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,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. 그럼 뭐냐 하면은
그러니까 물을 먹는 것까지 좋아요. 근데 물을 먹는 것까지 좋은데 음료를 먹는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. 술, 뭐 사이다, 콜라, 뭐 기타 내음료, 뭐 다방 커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, 열량이 있어요. 그래서 밥 한 공기 먹은 거 이상의 에너지 그냥 섭취하는 겁니다. 내가 먹은 거 물밖에 없는데, 내가 먹은 거 술밖에 없는데 결국은 마시는 것만으로 비만을 불러요. 에너지 함량이 적은 음식들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에너지 함량이 적은 음식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따뜻한 냉물,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보이차라든가 전통차 같은 경우 에너지 함량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수분 대사를 잘 빨리 시켜가지고 이뇨 작용을 하면서 잘 빠져나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할 경우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은 술 정도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. 근데 술 드시면서 나는 살 빼지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. 해봤자 안 빠집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습관을 들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쉬운 일은 아닌데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가기 위한 반복적인 습관을 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배고파요, 그죠? 어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고 식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은 배고프거든요. 식욕을 억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.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섭취되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운동의 속도가 느려져요. 그렇게 되면 변비, 배변이 좀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습관들이 참 생기거든요.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장운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쓰입니다. 그래서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약을 함유하고 있는 이제 다이어트환을 만들어서 섭취를 시키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의 목적은 첫 번째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는 거예요. 식사 전에 섭취를 시킵니다. 그래서 위에 우선 이 다이어트 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다이어트 약과 음식이 배합이 되겠죠. 위장관에서 배합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욕을 좀 억제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요. 그래서 배변을 용이하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문제들, 식욕 자체가 너무 항진된다든가 내가 배고파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먹고 싶어하는 거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데다가 장 운동에서 변비가 생기는 문제를 이런 그 다이어트만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적어도 습관이 될 수 있을 정도, 적어도 한 1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식사 전에 이 약을 복용하고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꾸준히 배고픔을 잘 느끼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양을 좀 줄여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게 됩니다. 임상 30년 이상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강력한 마황이 들어있는 약이라든가 빠른 속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구사해 보긴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요요 현상을 부른다든가 간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의 기능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그 부작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살을 잘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생활 습관으로 계속 삶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요요 현상을 불러들이지 않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 거기에 굶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다 보니까 지금 설명했던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다이어트의 결과는요 결국은 그 사람이 좀 더 건강해져야 돼요. 그리고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.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런 다이어트의 방법을 쓰시면서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 한일박사 신광호의 다이어트 비법 안내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